안녕하세요. 취업을 위한 실무 파워포인트 디자인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은희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수업을 함께 해볼 텐데요. 파워포인트의 기본과 드로잉 기초에서부터 실무형 템플릿 제작까지 전반적인 모든 기능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처음 배우는 분들뿐만 아니라 실무를 앞둔 취업 준비생 여러분, 혹은 이미 실무 업무를 하고 있지만 파워포인트 작업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수업을 잘 듣고 실습을 통해 따라해 보시면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강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의 오피스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모든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내용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일부 기능의 경우 이전 버전의 파워포인트에서는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파워포인트 실무 첫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파워포인트의 옵션과 메뉴 설정 방법,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개념, 슬라이드 크기 설정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새로 만드는 시작 화면부터 보여지게 되실 거예요. 여기 이제 보여지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여러 템플릿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새 프레젠테이션 혹은 예제 파일 안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발표나 회의용으로 사용되는 어떤 문서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종류가 있죠. 뭐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MS 워드라든지 또는 엑셀 문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는 다른 문서들과의 어떤 다른 가장 특징이 있다면 시각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만들어지는 문서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거예요. 그래서 주로 큰 화면에서 발표를 하는 목적으로 많이 프레젠테이션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혹은 발표용이 아니더라도 인쇄 보고서의 목적으로도 프레젠테이션을 실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어오면서도 나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알고 있긴 한데 뭔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기능적인 측면 혹은 디자인적인 측면이 좀 너무 생소하고 막막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 볼 건데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처음 실행했을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의 경우에는 특별한 서식을 지정하지 않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보니 이렇게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이 추천 항목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디자인적인 요소를 지금 빠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리 제공되는 템플릿들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것을 문서 내에다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템플릿 같은 것들이 뭐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업무에 우리 회사의 업무 사항과 조금 분위기가 맞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또 조건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가 직접 그때그때마다 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직접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뭐 화려한 어떤 그런 디자인보다는 좀 심플하면서도 강조될 수 있는 부분만 주력으로 강조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프레젠테이션 디자인들을 앞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한을 하고 어떤 그 스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앞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들은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일단 저와의 수업에서는 크게 이용을 하지 않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 지금 처음 열었을 때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종이가 보여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문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페이지 단위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파워포인트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의 구분을 슬라이드라고 하는 형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슬라이드 한 장이 한 페이지의 화면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추가 혹은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목 표지가 될 수 있는 슬라이드를 만드는 레이아웃의 형태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뭐 드로잉 방법이라든지 도형을 그려넣는 드로잉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차근차근 배워 나가 보도록 할 것이고,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이 파워포인트의 어떤 그 메뉴적인 부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를 실행했을 때 이 슬라이드 상단에 보게 되면 파일, 홈, 삽입, 그리기와 같은 메뉴들이 보여지게 돼요. 이 메뉴들을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본 메뉴가 지금 저는 축소되어 있는,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메뉴 중에 제가 아무 메뉴나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리본 메뉴가 펼쳐지게 됩니다. 각 메뉴별로 이렇게 그룹들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여지게 될 텐데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모두 리본 메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리본 메뉴가 항상 열려져 있는 보기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게 될 거고, 그것이 또 업무를 하실 때, 이 작업을 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화면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비율 때문에 이 메뉴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능을 원하신다면 이 리본 메뉴 중에 아무 메뉴나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축소가 되기도 하고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장된 화면을 고정시켜 놓고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했다가 어떤 특정 메뉴를 열었을 때만 리본 메뉴가 보여지도록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이 번호 1번으로 해서 또 하얀색 종이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슬라이드예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첫 번째 슬라이드의 작은 축소판 보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축소판 보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미리 보기 할 수 있고요. 이제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누적이 될 거기 때문에 각 슬라이드 간의 이동이라든지 순서 변경과 같은 작업들을 이 축소판 보기 상태에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현재 화면 구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기본적인 메뉴 기능들을 설정을 해 놓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면 아래쪽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옵션들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값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 범주에 있는 저장 옵션은 여러분들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변경을 꼭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작업 내용을 당연히 저장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저장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프로그램에 에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전이 있어서 컴퓨터가 갑자기 종료가 되었다라든지 어떤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때 이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의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이 파일들을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보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장 간격 시간을 기본으로 10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5분 주기 간격으로 이 복구 버전이 임시 이 파일 폴더에 저장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 간격으로 이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정된 파일 위치에 저장이 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 즉 프로그램이 강제적으로 종료되어서 다시 시작되었던 그 상황에 이 복구 파일이 열리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내용을 최소한으로 손실 없이 보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 작업 내용들을 모두 손실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복구할 수 있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파일에 글꼴 포함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했을 때, 프레젠테이션에서 디자인 작업을 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글자들을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글자에다가 예쁜 모양을 꾸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폰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한 폰트들이 다른 모든 컴퓨터들에 다 공통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기본 이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 폰트들 이외에 많은 폰트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폰트들은 다른 컴퓨터에 있지 않으니 만약에 이 파일을 저장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열어보게 되면 그 글꼴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글꼴체로 다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애써 만들었었던 예쁜 디자인의 모습들이 소위 말하는 깨지는 현상들이 발생되겠죠. 디자인들이 흐트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업무용 파일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업무 회의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가져가서 발표를 하려고 파일을 열었는데 이런 글꼴들이 이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좀 보기 좋지 않은 디자인의 문서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난감한 사항들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폰트들을 매번 들고 다니면서 복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파일의 글꼴 포함에 체크를 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문서에 내가 지금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이 다 폰트 정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다른 컴퓨터에서 열어보게 되더라도 그 해당 폰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서 문제없이 보여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 파일의 글꼴 포함에 체크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문서를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 속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폰트를 기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폰트가 없는 컴퓨터에서 이 파일을 열어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의 글꼴을 포함해서 저장을 하는 이 옵션은 체크를 해주시는 편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파워포인트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 단축키라고 하죠. 이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넘어갈게요. 모든 문서 프로그램 사용 중에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축키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교재 파일에 이렇게 목록을 적어놔 드렸어요. 알고 있는 단축키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을 그리고 움직이는 동작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도형을 복제하는 단축키 컨트롤 D라든지 작업을 실행 취소 컨트롤 Z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컨트롤 Y와 같은 이런 단축키들은 정말 실무에서 많이 이용하는 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함께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식 작업을 할 때에도 우리가 매번마다 뭐 아이콘 메뉴들을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업무를 빨리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정말 자주 이용하는 이 글꼴 서식에 대한 그 단축키들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응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 컨트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축키들은 이 기능들이 딱 한 글자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축키를 좀 암기하듯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파워포인트에서 이용하는 무수히 많은 다른 기능들, 자, 이런 기능들은 Alt라고 하는 키 조합을 이용해서도 또 빠르게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이 아닌 키보드의 조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홈이라고 하는 메뉴, 삽입이라는 메뉴, 이런 메뉴들이 보여지게 되죠. 우리 화면에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형을 그리고자 한다 그러면 홈 메뉴 한번 클릭하고 도형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 모든 기능들도 마찬가지죠. 삽입에 가서 또 도형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애니메이션에 가서 어떤 기능을 누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것인데, 자, 이것을 Alt라고 하는 키 조합으로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Alt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 기다려 보시면 Alt키를 누르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화면에 알파벳들이 표시가 되죠. 자, Alt의 조합은 동시에 누르는 개념이 아니라 순서대로 누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상단의 메뉴 그룹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겠다. 그러면 알파벳 N을 눌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삽입 메뉴 탭이 열리면서 삽입 메뉴 안에 있는 또 다른 아이콘 기능들이 이렇게 키 조합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뭐 도형을 그리겠다. 그러면 S, H의 순으로 자,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포커스가 지금 첫 번째 도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키 등을 이용해서 도형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메뉴들을 조금 더 좀 빠르게 찾아서 실행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단축키라든지 또는 Alt키 조합으로 메뉴를 누르는 것도 사실은 좀 번거로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많이 쓰는 기능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내가 이것들을 조금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단축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자,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리본 메뉴 아래쪽에 보시면 저는 이 막대가 길다랗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나오겠지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그래서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보여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보여지게 하려면 이 메뉴의 아무 부분에서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감추기 해볼게요. 보여지지 않죠? 자, 아무 곳에서나 오른쪽 버튼 다시 누릅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하게 되면은 메뉴가 보여지게 되죠. 자, 얘는 뭐를 하는 거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기능들을 여기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저장하기 아이콘이 있지만 저는 문서를 사본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많이 쓰게 된다. 그럼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법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메뉴 그룹에서 아무 곳에서나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옵션 메뉴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범주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메뉴로 범주로 이동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명령들이 보이고 여기 보여지지 않는 그 밖의 명령들을 사용한다면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범주를 변경해 주시면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여기에 다 나열이 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찾아 오른쪽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자, 가나다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형식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가 되었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작업을 하다가 자, 지금 이 원본 문서 저장할 때는 저장하기를 누르겠지만 혹시 4번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메뉴를 누르면 되죠. 굳이 파일 메뉴까지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나머지 모든 기능들 다 추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옵션에서 메뉴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 기능이 뭐였는지 헷갈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이 메뉴 자체에서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홈 메뉴에서 실행 취소라고 하는 컨트롤 Z 또는 다시 실행이라는 컨트롤 Y라고 하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단축키를 사용하기가 조금 또 불편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콘으로 여기에다 배치를 해놓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원래의 기능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게 되면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그 명령이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실행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형을 워낙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 도형에 대한 것도 메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형 자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메뉴, 리본 메뉴가 축소되어 있어도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만 메뉴를 다시 재구성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파워포인트의 옵션과 메뉴가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을 때 이와 같이 슬라이드라고 하는 종이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슬라이드를 추가하거나 관리하는 간단한 몇 가지 기능들 설명해 드립니다. 자, 우선 우리가 슬라이드 한 장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슬라이드를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홈 메뉴를 사용할 수 있고요. 홈 메뉴의 슬라이드 그룹에서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곧바로 새 슬라이드가 삽입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레이아웃의 슬라이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단 목록을 펼쳐서 원하는 레이아웃의 슬라이드를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슬라이드 안에 들어갈 객체가 미리 짜여져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작성하고자 하는 이 슬라이드의 제목과 내용 위주의 컨셉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새로운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면서 제목 타이틀과 본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 그리고 본문에는 텍스트 이외에 다른 객체들을 넣을 수 있는 객체 아이콘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편집을 할 때 이런 레이아웃의 도움을 받아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성 자체를 이용하는 데에도 사용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각각의 또 구역으로 구분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는 다음 뒤에 나오는 강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간단하게는 어쨌든 이 레이아웃 별로 별도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 이 전체적인 디자인 배경들을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목 표지에 들어가는 템플릿 디자인과 본문에 들어가는 템플릿 디자인들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안에서도 여러 개의 템플릿 디자인들이 바뀌어가면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들 별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템플릿을 내가 적용하거나 어떤 그런 그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레이아웃 자체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비화면으로 해놓고 작업을 내가 처음부터까지 디자인, 뭐 도형 삽입 이런 거 다 하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어떤 그런 템플릿 작업이라든지 이 기한을 할 때 그 구역이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 레이아웃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좀 편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는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방금 전에 홈 메뉴에서 새 슬라이드 추가를 눌렀지만 이 왼쪽에 축소판 보기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그 위치의 마지막 이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놓고 키보드에서 엔터 키를 눌러주셔도 이렇게 아래쪽에 슬라이드가 추가가 됩니다. 이때에는 방금 전에 선택했었던 이 슬라이드의 레이아웃과 동일한 형태의 새로운 슬라이드가 추가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슬라이드를 삭제하는 것은 삭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이 축소판 보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를 삭제해 주시거나 혹은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와 삭제가 언제든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슬라이드를 똑같이 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구분이 되도록 여기에다가
타이틀 1번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슬라이드를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보통은 문서 작업을 할 때 복사 붙여넣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죠. 물론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슬라이드 복제. 자, 똑같은 것이 곧바로 생겨나죠. 즉, 컨트롤 C, 컨트롤 V를 동시에 수행해 주는 게 복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을 단축키로 활용하게 되면 컨트롤 D라고 하는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복제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타이틀 2번이라고 입력해보고, 여기는 3번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이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슬라이드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슬라이드의 순서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축소판에서 원하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이동해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든지 슬라이드 간의 순서를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 하실 수 있는데 이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가 작은 미리 보기 형태로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 슬라이드들을 역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자, 이동해서 재배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통해서 뭔가 순서 작업이 다 지정이 되고 나면 다시 보기 메뉴를 통해서 기본 보기로 돌아와 주셔서 다시 편집 화면에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들에 대한 크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화면에서 발표를 할 목적의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인쇄가 주 목적인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용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이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슬라이드의 크기는 와이드 스크린 16대 9 비율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요즘은 와이드형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죠. 이 와이드형 모니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비율의 문서 크기 상태라는 거예요. 즉, A4 용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 발표 목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시는 중이라면 지금 크기 상태 그대로 유지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인쇄를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하셔서 슬라이드의 크기를 인쇄하려고 하는 출력물의 그 용지 규격에 맞춰서 변경을 해두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A4 용지로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편집을 하지만 세로 방향 우리 한글 문서나 워드 문서처럼 세로 방향의 슬라이드로도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의 방향을 선택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미 슬라이드에 뭔가 작업이 되어 있고 슬라이드가 이제 최초에 16대 9 비율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안에 있었던 이 개체들을 어떻게 비율 조정을 해 놓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16대 9 비율이 A4 용지 사이즈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개체들이 이 용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용지를 벗어난 상태 그 크기를 유지할 것이냐 최대화가 되겠고요. 이 용지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사이즈를 줄여줄 것이냐 그러면 맞춤 확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맞춤 확인을 눌러서 이 현재 용지에 이 모든 개체들이 알맞게 비율 조절되도록 변경을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파워포인트가 실행됐을 때 곧바로 도형을 막 그리고 디자인을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준비 동작들이 필요하죠. 문서에 대한 크기 설정, 지금 방금 전에 했었던 디자인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도형을 그려 넣기 전에 이 슬라이드의 레이아웃 우리 홈 메뉴에 보시면 이 슬라이드의 레이아웃들을 어떤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또 지금 이미 레이아웃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자, 홈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얘는 변경이에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실질적인 어떤 그 드로잉 작업에 앞서서 디자인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규격에 어떠한 편집 상태의 그 편집 상태를 맞춰서 작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우리가 디자인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점들이에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메뉴를 설정하는 옵션 기능들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설정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하나씩 천천히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꼭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서 적용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